코트에서 복식 파트너와 계속 자리가 겹치고 꼬이는데 이유를 모를 때가 있죠. 내 탓일까요? 아니면 파트너 탓일까요? 둘 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냐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복식 로테이션을 마스터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강력하게 타구해서 랠리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팀의 복식 로테이션 상태를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제가 반코트에서 수비만 해볼게요. 두 분은 공격을 하면서 서로 커버해보세요.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랠리에서 이기는 거요. 제 쪽으로 많이 쳐주세요. 좋아요. 시작하죠. 방금 건 엉망진창인 로테이션의 아주 좋은 예시였네요. 아, 완전 농락당하고 있잖아. 맙소사.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완전 제 모습이네요. 저희가 시범을 참 못 보여주네요. 저희 둘 다 로테이션이 안 맞는데 저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겠어요? 칙하기 전에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해야 합니다. 먼저 후위 플레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전위 파트너가 중간 커트를 제대로 못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흔한 일이죠. 이때 후위 플레이어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매시 후 직선 드라이브가 올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결국 셔틀콕을 올려버리거나 언더,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서볼게요.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죠? 스매시 이후의 후속 동작을 보여드릴 겁니다. 2번 연속으로 타구해야 할 때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계세요.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후속 동작이 네트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두 번째 타구의 파워가 첫 번째 샷과 거의 비슷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파트너가 크로스를 커버하고 당신이 직선 라인을 커버하면 됩니다. 백핸드 쪽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포핸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백핸드 쪽에서 타구한 후에 리커버리 스텝을 밟을 땐 보통 이 방향, 센터 쪽으로 살짝 돌아와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위치를 바꾸는 걸 선호합니다. 백핸드 푸시를 커버하거나 이쪽으로 들어와서 반대편까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까다로운 상황은 상대가 다시 뛰었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충분히 가깝게 쫓아갈 수 있죠. 그래서 타구할 때 움찔거리고 잔발을 구르는 건 실전에선 너무 느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구 후에 리커버리 스플릿 스텝입니다.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한번 해볼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치게 놔둬보세요. 오예, 다시 한번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해보세요. 이번엔 좀 더 높게 띄워줄 테니 앞으로 나와서 스탠스를 유지해보세요. 네, 가능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오른발이 너무 일찍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색한 자세죠? 프랭클린이 평소 하던 대로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다르죠? 이 방향으로 쳐야 하니까요. 전 이 방식을 안 좋아합니다. 상체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파워가 안 실리거든요.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두 번째 샷이 첫 번째보다 무조건 더 세야 합니다. 완전 공감되네요. 두 번째 샷이 첫 번째보다 강해야 한다는 거요. 첫 샷이 아니라 두 번째로 포인트를 내야 하니까요. 미드코트에서 때리는 거니까 여기서 끝낼 기회인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샷을 위해 이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반대쪽 포핸드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쪽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스매시를 할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식이 있고 몸을 완전히 회전시키는 방식이 있죠. 정말 강력한 스매시를 위해 상체를 완전히 회전시켰다면 100% 파워를 쓴 거라 리커버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잡아둔 이 위치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칠 수 있고 목적은 다음 샷을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공격할 찬스라면 스텝을 밟고 왼발을 남겨둔 채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위치에서 다시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 이 스탠스를 유지해보세요. 만약 상대가 드라이브로 반격해서 공격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럼 전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죠? 이제 전위 플레이어로 넘어갈게요. 전위 플레이어는 어디서 커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으니 중간에서 차단해서 포인트를 따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위치에서 파트너가 얼마나 넓게 차단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건 프랭클린이 단식을 치는 것 같았어요. 파트너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커버하기 까다롭죠. 다시 한번 해보죠. 왜 힘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가만히 서서 공만 치고 있잖아요. 실전에서 압박을 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한 번. 제가 다른 곳으로 치면 잡을 수 있었는데 싶겠지만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커버 범위를 줄여야 파트너도 본인이 뭘 할지 알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은 잡기 힘들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움직이세요. 파트너가 스매시 후 그곳을 커버할 거란 걸 안다면 반대쪽을 지키면 됩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해봅시다. 본인이 커버할 곳을 정하고 3번 정도 쳐보겠습니다. 저요? 아님 파트너요? 하나의 팀으로서요. 테스트해봅시다. 할 수 있는지 보죠. 네, 좋습니다. 2번째 샷에서 무언가 할 수 없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훈련 목적으로는 방금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제 서로 생각이 일치하네요. 자리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잘 커버하고 있네요. 하지만 랠리에서 이기고 싶다면 전위 플레이어가 차단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위 플레이어가 끊어먹을 수 있게 세팅해주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 왜 이쪽으로 친 거죠? 그냥 쳤는데요. 랠리를 이기려는 건가요? 파트너를 세팅해주려는 건가요? 좀 더 집중하세요. 좋아요. 공이 빠르긴 하지만 상대가 네트 위로 넘기면 아주 잡기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실점이 될 확률이 높죠. 수비 입장에서 뒤에서 때리는 공은 타이밍을 맞출 수 있지만 준비되기도 전에 전위가 갑자기 잘라먹으면 수비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위는 결정타를 노리기 위해 차단을 시도하는 겁니다. 후위는 2번째 샷으로 결정타를 날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수했을 땐 당연히 커버를 해야죠. 이건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커트를 할 땐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커트를 많이 대면 어디 서 계실 건가요? 조금 더 가깝게 네트에 붙어서 섭니다. 정확합니다. 서비스 라인 근처에 서 있으면 상대가 앞쪽으로 커트를 대기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이 위치는 드라이브에 약해집니다. 상대가 드라이브를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뒤로 빠집니다. 데모를 통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전 뭘 하면 되나요? 그냥 스매시 치세요. 결국 다시 들어 올려야 하잖아요. 파트너가 늦게 반응하면 다시 로브를 올려야 하잖아요. 자, 이번엔 네트에 바짝 붙어보세요. 이번엔 제가 드라이브를 칠 테니 인터셉트 해보세요.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뒤에가 있으면 네트 앞 블록을 잡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팀을 상대로 스매시를 치면 대부분은 드라이브로 먼저 받아칩니다. 그러니 뒤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직선 드라이브를 치는지 크로스를 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 크로스 드라이브는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첫 스텝은 항상 직선 드라이브를 커버할 수 있게 뒤로 살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가 블록을 대면 수준 높은 팀은 그 빈틈을 찾아내니까 그때 전위 플레이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로테이션에서 원하는 건 한 사람이 2번 치거나 내가 한 번, 파트너가 한 번 쳐서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식 공격의 목표입니다. 험볼, 멀티셔틀 훈련 한번 해볼게요. 이 훈련을 하고 나면 감이 올 겁니다. 서로 부딪히지 마세요. 미리 말해둡니다. 저한테 너무 붙어있잖아요. 한 방향을 선택하세요. 계속 반응만 하려고 하면 양쪽 다 놓치게 됩니다. 지시사항은 하나입니다. 한 방향을 고르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네, 그건 파트너 공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포핸드로 해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 너무 붙지 않았어요. 방금 건 너무 간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와서 잡았어야 했죠? 아니요, 그냥 한 방향만 선택하세요. 어쨌든 당신이 한쪽을 맡으면 파트너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후위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맡은 자리를 커버해야 합니다. 전위 사람이 방향을 잡으면 후위가 알아서 백업해주는 느낌이네요. 가장 위험한 포지션은 2사람 모두 전위에 쏠려서 수비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명은 앞에 있고 크로스로 넘길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빈 공간 커버 괜찮지만 2명 다 앞에 있어서 직선이나 크로스로 플랫하게 칠 수 없으면 수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 로테이션을 도는 겁니다.
Dissipate. Yeah, good. Okay, reasonable. 무난하네요. 애매했어요. 저 공은 파트너가 맞죠? 확신이 없었네요. 파트너가 저한테 양보하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보죠. 한 번 더 갑니다. 프랭클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마스터 클래스 레슨이었네요. 5번에서 10번은 반복 시청하면서 배운 내용을 흡수해야 하는 영상입니다.